조세특례제한법에서 1번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이런 거 있죠. 자, 봐요. 자산이 5천억 넘어가는 법인이 이 회사에 30% 이상 최대 주주면, 그죠? 여기는 중소기업이 아니거든요. 자산 5천억이 넘는 법인이 이 주식을 30% 이상 출자하면 아닌데, 이 자산 5천억 넘는 법인이 외국 법인도 해당이 돼요. 그럼 외국 법인의 자산 금액이 외화잖아. 이거를 원화로 환산을 어떻게 할 거냐니까 뭐라고 나와요? 연말에 우리 매매 기준일 있죠? 외환산 손익 잡는 거. 그 연말에 환율로 해서 외국 법인의 자산이 5천억이 넘나라. 이건 원래 옛날에 유권해석으로 있는 걸 시행규칙에 이번에 넣은 겁니다. 2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에 4대 보험이 확실히 됐죠, 여러분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다음에 고용보험, 그다음에 뭐 이런 걸 말하는데, 고용보험 이런 거 말하는데, 자, 국민연금을 아시죠? 국민연금이 이게 소득세법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R&D 세액공제 대상되는 인건비는 법에 보면 소득세법 20조의 근로소득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 국민연금을 회사가 낸 돈은 소득으로 안 봐요. 이 논리 때문에 그래요. 소득으로 안 보니까 법대로 가면 회사가 내는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고용보험 회사가 부담해 준 이것만 R&D인데 같은 4대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많이 소송을 해서 심판원에서 R&D 회사 이 세액공제할 때 국민연금을 회사가 부담한 거를 소득세법은 소득으로 안 보든 말든 R&D 세액공제할 때는 인건비 넣으라라고 심판이 일관된 판결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조세특례 시행령 별표 6에서 아예 명시를 했어요. R&D 인건비에는 4대 보험, 회사 부담금이 다 포함된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논란이 없이 그죠? 국민연금을 회사가 낸 사용자 부담금도 R&D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3번에 중요하지 않고 알뜰주의서 없어졌고요. 뭐 원천 신주기술 국가전략기술 보시는 거 아니고요. 자, 뭐 7번도 뭐 바이오들에 대해서 좀 혜택이 좋다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할 거 없습니다. 뭐 바뀐 게 있어야지 하죠. 쭉쭉쭉쭉쭉 넘어갑니다. 민감되고요. 15번 보십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신성장이 뭡니까? 이런 거 해당되는 거. 16번에 국가전략기술이 뭡니까? 읽어보셔서 일관된 겁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R&D 세액공제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이 있고요.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게 있나 확인해 주십시오. 17번에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작년에 OTT가 들어왔고요. 올해는요. 세액공제를 올려줬어요. 왼쪽에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70인데 15%를 올려주고요. 추가 공제율이 더 나와서 그러니까 이 업종들이 요새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올려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가 확대됐고요. 위 가로 2번에는 추가 공제 요건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런 OTT 제조업체들이 그죠? 전부 다 요새 결손이죠. 결손이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세액 공제를 2월 시켜야 맞겠죠. 2월 시켜 주시고요. 18번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 세액 공제가 나옵니다. 문화산업 전문회사는 여러분 영화 보면은 뭐 그죠? 어떤 유한회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영화나 드라마 하나 찍기 위해서 별도 법인이 만들어지고요. 그거를 펀딩을 받아요. 투자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이런 산업 전문회사에 출자한 회사들이 세액공제를 받는데 가로 이번에 중소 중견기업만 받습니다. 새로 나온 겁니다. 19번 안 봐도 되고요. 20번 에너지 절약 시설 가속 상각이 1년 더 연장을 했고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할 때 출산 전후 휴가자를 계산할 때 그죠? 출산하게 되면 대체자를 뽑거든요. 그래서는 그러면 뭐 하나 있는데 또 하나 뽑으니까 그래서 지금 출산하기 때문에 빠지신 분들 이분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하는데 다가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와 육아휴업 복귀 요 두 가지에만 해당이 돼서 별로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한 연장들이 좀 있었고요. 뭐 특별하게 없네요. 그렇죠? 24번에 소비성 서비스업의 세부 범위를 이번에 신설해서 뭐 좀 나오네요. 뭐 무도장 뭐 이런 것들 나왔어요. 넘어가시고요. 뭐 연장됐다 이런 말들 하나도 중요한 거 없어요. 쭉쭉쭉쭉 넘어갑니다. 연장됐다. 그다음에요. 저특법은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그 다음에 34번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시켜 주신 분들 이런 분들 연장이 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1년간 다 연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간염병 예방조치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입금 불산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상공인인데 이 코로나 등 사태 때문에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정부 등으로부터 받으면 입금 불산입입니다. 올해부터 받습니다. 그 다음에 30년 할 거 없죠. 원천세 할 때 상용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가 2년이 연장된다. 똑같은 말이 나오겠네요. 넘어가시고요. 그것 때문에 세액공제가 2026년부터 요 공제가 2026년부터 됩니다. 그 얘기예요. 올해는 안 됩니다. 원래 요거. 요 상용 근로지급 명세서 제출 세액공제가 올해하고 내년엔 안 돼요. 요런 거. 네, 2026, 22년 됩니다. 동업기업 과세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39번 투자상생협력 미완료 소득 법인세입니다. 그죠? 미완료 할 때 이제 우리가 그죠 어떤 소득 금액의 몇 프로에 뭐 기계 장치를 샀다 임금이 증가된 걸 빼죠. 근데 임금 증가액을 구하는 공식을 돌릴 때 맨 밑에 나오네요. 사업연도별 임금 지급액은 매월 말 월말로 상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합계액입니다. 이게 새로 나왔어요. 이게 약간 애매했거든요. 임금 증가된 걸 어떻게 빼라는 겁니까? 월말 기준으로 빼라는 얘기고요. 미완료 소득을 세금을 계산할 때 넘기셔서 뭐가 나왔냐면요. 왼쪽에 그죠? 94 밑에 외국 기업 지배지주회사 수입 배당금 입금 물산입 상금액을 빼라 그랬는데 그 조항이 삭제되니까 해당되는 분만 보시면 되겠고요. 40, 41, 42번 여러분 해외 자원 개발 세액공제가 여러분 요게 신설됩니다. 올해 세액공제가 2개 신설됐고요. 얘는 2013년에 있었던 해외 자원 개발 투자가 다시 재도입된 거예요. 11년 만에. 그래서 해외 자원 할 때 뭐 여기에 신설 법인을 만들다 투자하면 3%를 세액공제. 올해 신설된 세액공제가 2개가 있는 겁니다.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43 중요하지 않고요. 뭐 돌아와라 해외. 그 다음에 44 용역 제공 뭐 캐디들 뭐 그 다음에 뭐 택배 기사들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 세액공제해 주거든요. 한 사람당 300원씩. 요걸 많이 못 받아서 뭐 이렇게 언론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연장했고요. 45번 중요해요. 여러분이 건설회사인데 해외 건설 자회사가 있어요. 해외 건설업을 자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여금이 나가요. 이러면 이건 가지급이라 성금 인정이 안 돼요. 망했어도. 이럴 때 이걸 앞으로 그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서 손금으로 인정해 준 아주 희한한 제도가 나왔고 개인적으로 참 납득하기 어렵네요. 그냥 그죠? 해외 자회사 건설회사에 나간 대여금 같은 거를 그냥 뭐 올해는 일부러 10% 20% 이런 식으로 그냥 손금으로 왜 이게 다 망했기 때문에 세무상은 다 손금 불산이 유보로 들어가 있어요. 금액 그냥 손금으로 추인해 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왜 대손 충당금을 장부에 잡았을 때 손금이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좀 어려웠고요. 한번 돌려보시죠. 이런 제도가 건설회사들한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넘어가십니다. 47, 48, 뭐 평화경제특구 뭐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겼다. 그 다음에 또 이제 52번에 기업발전, 지금 여러분 기업발전 특구 이런 데들도 아직 지정이 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런 말들 넘기시고요. 54, 금 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가 올해 종료됐고요. 55번, 이미 2023년 법인세 계산할 때 나왔죠.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긁으시는 건 접대비 한도의 10%를 올해 문화접대비는 20% 한도를 플러스해 줬죠.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긁은 거 10% 한도를 추가해 주는 게 이건 2023년부터 했습니다.